산업화 혹은 공업화란 기계화되고 분업화된 생산 방식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현상입니다. 비록 산업화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생산 방식으로 대부분의 나라에 많은 자금과 안정된 경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따른 사회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의 갈등,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글로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 그리고 찰스 디킨스 작가의 위대한 유산을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한국어 문화 아이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는 발전소 공장 굴뚝 위에서 고급 농성을 하고 있는 이진호라는 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소설이 전개되면서 그 이진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할아버지까지 3대가 노동자들로서 경험한 이 산업화 시대의 고난과 고달픔으로 가득 찬 조상들의 삶을 겹쳐내며 근대 문명의 상징인 철도를 중심으로 설술하고 있습니다. 철도원 3대에서 작가는 이 작품의 전개를 이어나갈 때 상징과 묘사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진호와 그의 조상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이용하여 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는 작가들로 하여금 근대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삶들과 그 삶들이 시사하는 그들의 고난을 더욱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그들 스스로 역시 겪는 혹은 겪었던 노동 문제, 근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사회는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시대적 배경보다 어떤 점이 어떻게 더 나아졌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말에 의하면 황석영 작가는 근현대 문학에서 근대 산업 노동자들의 삶을 반영한 소설이 드물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 노동자들의 삶의 무기력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작품을 집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작품 속에서 이진호가 그의 고공농성의 100일, 200일 등의 기념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진호라는 인물도 무능력한 개개인이 사회에 대항하여도 그 여파는 사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왜소하고, 사회는 이진호의 그런 고공농성의 기념일들로 인하여 그의 저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념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묵묵히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그의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철동 3대에 등장하는 산업화 시대를 직접 겪은 이진호와 그의 조상들은 사회에서 하류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을 반영한 인물로서 그들이 이 작품 속에서 겪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산업화의 기반을 두고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대우, 사회적 위치, 그들의 의무 등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발췌문은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와 상류층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입장에 대해 농성하였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문제를 시대적 배경 안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발췌문은 이진호와 그의 누나와 김영숙 사이의 대화의 한 단락으로 과거 김영숙과 엄마가 겪었던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숙과 그녀의 엄마는 식량이 부족해 다른 집의 밭에서 고구마를 몰래 캐어갔지만 그것마저 걸려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작가는 2주부터 3주까지 꺼이꺼이 울면서 부르짖었다라고 그 엄마의 행동을 묘사하며 그 등장인물도 일개 노동자는 사회에 맞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 무기력함과 억울함이 이 등장인물로 하여금 사회를 향해 울부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장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독자들은 이러한 산업화가 불러온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파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7번 줄부터 16번 줄까지는 이진호의 선대가 거쳐온 노동자들이 힘이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발췌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명, 징역 등 대가를 치렀어야 했고, 그 대가는 작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에 위험 부담이 큰 요소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15분 쪽에 빨갱이라는 작가의 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는 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속된 표현으로 일컬 때 사용한 단어로 이 작품 속에선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쓴 힘없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빨갱이라는 단어 뒤에는 당시의 사회주의적 관념이 스며들어 있어 당시 그 사회주의적 견해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유산계급들에게 이 칭호를 붙이지 않고 노동자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모순적인 면모를 시사하며 유산계급층이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더욱 팽창하기 위해 보여준 이러한 모순된 악행을 비판합니다.